이 인터뷰의 대화 내용을 끌어내고 톤을 끌어내는 것은 인터뷰어의 자질 또는 칼라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 극영화 연출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하고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할 때 그 전형적인 캐릭터라는 것은 없다, 전형적인 해석이 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전형적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모욕이겠죠. 모든 사람들은 다 지문이 다르듯이 캐릭터도 다르다는 거죠. 해석이 있을 따름입니다. 전형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 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만 끌어내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면으로 봤을 때 그 사람만의 히스토리가 있고요. 히스토리를 잘 자아내면 스토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뷰에 대한 한계를 따지기에 앞서서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의 내면을 적절하게 끌어내는가 하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야 될 부분 같아요. 어떻게 이 사람 안에서의 히스토리 또는 스토리를 끌어낼 건가 하는 접근을 한다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경험에 의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지만은, 인터뷰어가 먼저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1번, 인터뷰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 또는 인터뷰가 담고 있는 그 커뮤니티든 그 사람의 지식이라면 그 지식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축적한 상태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다면 정말 표면만 이야기를 질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를 사실은 섭외 단계에서도 인터뷰를 할 수가 있어요. 계략적인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깊은 이야기들은 그때 잘 안 나와요. 그냥 계략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터뷰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깊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복이라는 걸 계속 주장을 하는데, 알고 또 알고 또 알면 그 내용에 가까운 질문을 하게 되고 그 내용에 가까운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해도를 점점 가지는 것들이 존중의 같은 맥락이고요. 내가 많이 알면 인터뷰어가 많이 알면 알수록 인터뷰가 숨길 수 있는 부분들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터뷰나 그 커뮤니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도를 가진 상태에서 갈 때 중요한 답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 두 번째는 경청하는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이 경청이란 게 우리가 일상에서 참 안 되거든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든 뭐든 한 5분? 10분 정도 경청하다 보면 몸이 들리죠. 근데 그게 실제 그런 일상을 살면서 사실 인터뷰는 굉장히 경청하겠다 하면 잘 안 돼요. 사실 경청하는 것들도 어느 정도 습관인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가 토다지 않고 잘 들어보겠다는 자세만 가지고도 많은 질문을 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 생각보다 경청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우리는 대화를 하면 사실 대화의 말 말고도 그 여러 가지 동작이든 액션이든 이런 것들로 많은 것들이 전달되거든요. 특히 내가 질문에 꼭 좋은 내용을 말을 담지 않다더라도 질문자가 가지고 있는 느낌, 뉘앙스 같은 때문에 사실은 그 답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경청이란 그 자세가 말로는 쉬운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존중, 경청 이런 게 일상에서 조금 훈련돼야 될 지점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갑자기 그 단계에서 내가 경청해야지 한다고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제스처는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는 안 느껴져요. 특히나 앞에 인터뷰 시트를 보고 나서 가능하면 외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걸 보고 있으면서 계속 다음 거는요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은 종이하고 대화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대화를 하겠다면 내가 중요한 포인트의 질문들을 몇 개를 외워버리고 나서 정말 들으면서 그 흐름 안에서 이 질문이 나올 타이밍 이런 것들을 긴밀하게 소통하는 가운데 가능하거든요. 외우는 게 사실은 맞아요. 맞아. 이걸 보고 읽을 때 이분들 인터뷰가 갑자기 탁 경직되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아마 내가 다음 질문에 대해서 뭘 답을 하지? 이런 느낌? 이런 거 아니라 대화,
대화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걸 준비하지 않겠죠. 그래서 경청을 한다는 거는 나중에 시시비비를 따지고 지금은 뭐 스펀지처럼 다 흡수하겠다는 그런 자세인 것 같아요. 당신의 이야기는 내가 편집실에서 충분히 옳고 그르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또 충분히 검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당신 이야기는 다 들어보겠다. 누구 할 때 설사 이 사람이 뭐 가해자라 할지라도 어떤 사건에 있어 이 사람이 충분하게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할 때 많은 이야기를 꺼내게 될 거예요. 말 실수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경청하겠다는 것들을 습관화시키고 일상에서도 되게 깊게 들어주겠다는 것. 그 들어주는 게 대화거든요, 사실. 우리는 말을 많이 들어야지 뭔가 전달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들어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화라는 거예요. 내가 큰 여백을 준 거잖아요. 그 제공을 하면 인터뷰가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말이라는 걸로 마음껏 그릴 수 있는 그런 큰 도화지를 주는 건데 어떤 사람은 그 도화지가 너무 좁아요. 막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이 적혀 있어. 그 여백에다 글을 쓰기가 어려워. 그런 상태들은 사실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겠는데 대화는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들은 바보가 아닌 이상 다 느껴요. 이 사람은 지금 다음 질문한다 아니면 다음 걸 뭔가 공격하려 한다. 모든 게 사실 말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고 말은 안 하는데 불구하고 다 느껴진단 말이죠. 이게 경청하는 거하고 좀 다른 문제겠죠. 그래서 경청하는 것 또한 약간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 경청이 잘 되면 사실 질문이 정말 몇 개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질문은 몇 가지만으로도 이 사람이 마음의 문을 확 열고 이 큰 노화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또 하나는 그 선상에서 그런데 어떤 내용이 격정적으로 표현이 됐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서는 다음 질문을 하지 않아요. 보통 그냥 자기 감정이 들어갔던 그에 대한 어떤 서술이 들어갔던 간에 아주 몰입돼서 서술을 했다 하면 때로는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거의 어떤 침묵으로 때로는 강요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라는 말을 그냥 바라보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인터뷰에 그런 격정적인 감정이 다음을 에필로그처럼 낼 수도 있고요. 또는 그 감정이 가라앉을 수 있는 시간을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야기의 여백을 잘 알잖아요. 대화의 여백들. 그 여백들을 이 또한 훈련을 해야지 대부분의 초보 감독들은 촘촘해야지 뭔가 일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주고받고 핑퐁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야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치죠. 피로하죠. 그거보다는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도화지를 펼친다. 당신이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도화지를 펼쳐준다는 생각을 맥락에서 생각을 하면 그 침묵들도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기다려주고 때론 감정을 추스리든 아니면 감정을 분출하든 또는 다음 이야기를 하든 그냥 여백을 쭉 계속 유지를 해준다.